그러면 한 달 이내에 해야 청산율이라고 1월 달에 한 건 거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다음 해에 또 다음에? 다음에 통계. 다음 해에 청산된 걸로?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도 떼인 돈 받아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지금 일하고 돈 떼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제일 억울한 일인데 법정형도 너무 낮고 벌금으로 떼운다는 표현인 건데 벌금이 더 싸게 치니까 그렇죠. 근절이 안 되고 특히나 체불 한 사람이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법정형도 상향하는데 노동 인권 교육을 의무화해가지고 좀 집체 교육도 하고 정말 집체 교육? 네, 집체 설마 교육. 이건 아니겠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집단 교육? 네, 집단 교육 예를 들어서 뭐 저 음주운전 같은 거 하면 교육받으면 또 감면해주고 이런 거 있듯이 네, 네, 네. 이 문화를 확산시켜야 되기 네. 때문에 정말 일 시키고 돈 떼먹으면 안 돼. 나 집체 교육 그래서 갑자기 옛날 생각나서 아, 그건 아니고요. 그 노동인권 교육을 좀 의무화하는 걸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소위 체당금 제도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부도가 정말로 지급 능력이 안 돼가지고 체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나라가 먼저 3개월치를 지급해 주는데 6개월로 늘렸습니다. 6개월로 늘리고 네네. 대상도 좀 늘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구상 청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거 관리 잘 안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회수율이 맞아요. 20% 어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도를 바꾼 것이 국세 체납 절차를 도입해가지고 네. 그 전에는 판결문 받고 가니까 그때 이미 돈 그러게. 빼돌리기 없어가지고 이제 국세 체납처럼 곧바로 들어가서 법 개정하고 네. 체납되면 아까 법 개정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럼 이제 국세청으로 넘기도록 하시죠. 국세청에 이런 건 다 맡기기로 했거든요. 네. 아까 오전에, 네. 좀 전에. 네네. 이주 노동자 인권 얘기도 있네요. 네네. 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문제는 정말 각별히 신경 써줘야 됩니다. 네. 이게 제가 이번에 최근에 순방을 다녀보니까 그 창피해서 가끔씩 그 당신네 나라 가가지고 그러는데 뭐 저기 때린다면서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월급 떼먹다며 예? 뭐 이런 얘기들 들으면 정말 수치스러워요. 국격이 떨어지는 일. 예, 정말 국격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잘 하시든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뭐 알 듯 모를 듯한 얘기인데 가짜 33이 뭐예요? 시간적 근로자를 써야 되는데 쪼개가지고 쓰는 거 말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세금을 인적 공제라고 해가지고 노동자가 아니고 3.3 소득 공제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야간 수당이라든지 세금 뭐 이런 예외를 두지 않습니까? 영세 사업장이라고. 근데 실제로는 30명 정도 고용을 해요. 그 쪼개서 한다 그 말이에요. 쪼개가지고 3.3 근로계약을 안 쓰고 이 사람을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3.3이라 그러냐고요? 세율이 3.3%. 예. 그 이제 통칭해야죠. 3.3. 죄송합니다. 이게 세율이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인적공제 3.3%로 이거 등록하는 동네 사람이 쓰는 용어예요? 이제 현장에서 가짜 3.3 그 단속해달라는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게 그 공무원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있던 현장이라서 아직 적응이 잘. 그래요? 이게 아니고 이제 단체에서는 가짜 3.3 단속해달라고 하는데 이번에 국세청하고 연계해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3.3%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근로자라고 안 하고 예. 그 사업자로 해가지고 소액 사업자로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최저세만 낸다. 예, 하면은 4대 보험 안 내도 되고 알겠습니다. 예. 근로기준법에도 예외가 되니까. 근데 이 지불 능력이 있는 그런 사업장 예를 들면 뭐 네. 예,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 네. 제가 늘리라고 했는데 네네. 간이 작아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올해 1,000명 늘렸어요? 예. 그 내년에 1,000명, 내후년에 700명, 내년까지 2,000명입니다. 그 후에 350명. 네. 이렇게 4,900명을 늘리면 8,000명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3,000명 수준이니까 약 그 정도 육박합니다. 네네. 10,0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신입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인프라도 사실 약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정부에 대한 노동 감독 권한 위임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법률이 없었고 내부 시행령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근로감독관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정부하고 권한 위임에 대한 것들도 제도화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것을 맡아서 진행할 지방정부가 현재로는 경기도 정도 물론 4군데가 신청은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는 해놨냐 그 말이죠. 네, 제도적으로는 지금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네. 어차피 하고 안 하고는 뭐 지방정부들 자율의 문제니까요. 네네. 의혹이 있는 데는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네. 자, 본청 얘기는 다 좀 점검해 봤고, 소속 기관들은 지금 별도 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물어볼게요. 근로복지공단, 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사장님. 여기는 뭐 원래 일이 전통적으로 많죠. 인원이 10,000명이 정원이군요. 뭐 다른 일들은 특별히 뭐 현안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산업재해 인정 판정 있잖아요. 예.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도 약간의 이 사적 그 판단이 들어있는지도 몰라. 우리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했는데, 산재치를 안 해줘가지고 내가 소송했다 졌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막상 그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가혹한 일이잖아요. 예. 작업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그리고 뭐 그 외에는 사망할 이유를 굳이 찾기 어려운데, 너무 산업재해 인정 판정이 좀 짜다라는 그런 주장 없어요?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작년에 한 20만 7천 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네. 그 중에서 한 75% 정도는 사고입니다. 사고는 저희들이 거의 96%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고야. 근데 네. 질병, 직업성, 특히 요즘 근골격이 질병 중에서 저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5%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개인 기질에 한 것인지 업무 관련해서 있는 근골격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병은 뭐 그럴 수 있죠. 거야. 그런데 이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너무 가혹하게 판정한다. 그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인정 안 해줘가지고 인정해라 소송 들어와서 저희들 한 패소하는 20% 정도 되는데요. 20%. 최근에 소음성 난청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는 좀 넓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 경향이나 그 학계의 연구 결과나 이런 걸 봐서 이런 건 일반적으로 해주는 거다 하면 빨리 태도를 바꿔주는 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뭘 하다가 직장에서 누군가가 죽거나 심하게 다치면 그 집안 망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보험이라고 하는 취지, 사회보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필요가 있겠다. 예. 다 뭐 힘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그러는 경우가 많은 건데, 각별히 좀 보호를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용정보원은 어디 계신가요? 네, 고용정보원장 이창수입니다. 그 뒤에 계신, 이 노동부 산하계는 좀 많죠. 고용정보원은 인원이 430명이고, 그렇습니다. 뭐, 열심히 잘하고 있나 봐요. 특별히 문제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고용정보원, 그렇고,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현준입니다. 아, 네. 이 공단이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울산광역시에 있습니다. 울산에 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원이 2,000명이나 되는데. 네, 근데 여기 업무를 보니까 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재생 지원, 안전 문화 확산, 뭐 단속도 하고 네. 뭐 그런 것도 하는데 보니까 네. 이게 노동부에 네. 저기 산업안전본부 예, 산업안전본부 이번에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지금 광주에 급파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근로감독관 또는 산업안전본부 공무원 업무하고 거의 같은 것 같은데? 그 근로감독관 업무할 적에 저희 직원들이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함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공무원 수 늘린다고 해서 뭐 자꾸 뭐라 그러니까 그 피해가지고 근로감독관이 해야 될 일을 떼가지고 여기다 맡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께서 첫 번째 지시로 300명 빨리 그 특공대 투입하라고 할 때 저희들이 숫자가 차출된 숫자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 공단에 150 150명, 지원 받았군요. 300명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000명이나 되는데 물론 뭐 이렇게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일 수도 있긴 한데 그죠? 하여튼 이것도 보면 근로감독 감독 역량을 여기다 분산해 놓은 것 같아요. 네. 여기하고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예, 공단에서 예방하고 또 사고 조사 같은 것도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들이 위임하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하기관들이 보면 이런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조직을 포퓰리즘적으로 좀 운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네,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이호영입니다. 근데 여기도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정원 1836.605명 0.605명은 뭐예요? 네, 현원이 그런 거 아까 보니까 이해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시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이런 이해는 분들이,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원이 왜 이렇게 605명은 뭐 0.605명은 뭐예요? 또 몇 명이라 써져 있겠지? 그 0.605가 이제 시간제 근로자분들에 대한 근로 시간을 인원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아니 그건 정원에 설마 그래 놓지 현원이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정원이 왜 그러냐 그 말이죠. 정원이 정원도 설마 원래- 법에다 그래 놨을까? 정원도 원래 이제 그 과거에 좀 히스토리가 긴데요. 기재부에서 정원을 인정받을 때 시간 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받아오면서 정원이 그렇게 법에 의한 게 아니고 지침으로 받았는데 지침이 네. 몇 명이 아니고 뭐라고 잔뜩 써놨는 모양이군요 기준을. 그래서 네,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네. 0.605명이 나왔다. 네, 네, 그렇습니다. 참 이런 거 좀 고치라고 하세요. 그냥 몇 명 이러면 되지. 아니 반올림을 하든지. 네, 저들 현안 0.605명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반 3분의 2만 어떻게 해가지고. 네. 자, 산업인력공단은 그렇고. 여기도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봐요. 네, 열심히 잘하십시오. 자, 장애인 고용공단. 네, 장애인 고용공단 네. 이사장 이종성입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은 전에 보니까 장애인 고용률을 법에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여기저기다가 장애인 고용하라고 청탁하러 다니고 막 그러더군요. 법에 맞추지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비율이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특정 지역이 거기 못 맞추면 그렇죠. 아마 그 정부 경영 목표치에 조금 부족하는 그 지사들이 그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서 네. 노력들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저기 장애인 고용률이 법에 정해져 있는 만큼을 잘 충족하고 있나요? 지금 전체 고용률은 이제 3.21%로 나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공공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서 그 고용한 인원들이 있기 때문이지 민간에서는 지금 조금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대기업 그러면 저기 저 고용 안 하고 일종의 무슨 과태료 비슷부담 고용 부담금을 부담금으로 대신 내고 있어요. 예.
그 부담금 금액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으로 비교하면 몇 %쯤 되는 것 같아요? 뭐 기업들의 이제 평균 임금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절대 그 금액으로 부담금이 얼마예요? 만약에 한 명을 덜 채웠다. 그럼 지금 얼마예요? 이제 그것도 이제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서 이제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고 싼 게 이제 60%, 최저임금의 60%고 제일 많이 부과되는 게 이제 최저임금의 100%까지 부과가 됩니다. 아예 안 한다든지 그러면 네. 최저임금 60%? 좀 올려야 되겠네요, 그죠? 기업들의 부담도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아니, 해가지고 저희가 예. 법이 있으면 지키라고 해놓은 거지. 기업들의 통상적인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률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의무 고용률이 지금 3.1%로 돼 있습니다. 3.1%까지 네. 고용을 해라. 네. 그런데 안 되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돈 내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공공부문 말고 민간 분야는 잘 못 지키고 있다. 그런 거죠? 네. 근데 그 장애인이라고 하는 게 등록된 장애인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뭐 저희가 지금 차이가 있나요? 법적으로는 이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경하든 중하든 상관없이. 네. 네. 저도 통계에 넣어주세요. 저도 장애인. 네. 경미하지만. 자, 장애인 고용공단 잘 처리해 주시고요. 장애인 그러세요. 하십시오. 네. 아니, 근데 공공의 민간보다는 나은데 그걸 채우고 있는데 공공은 다 채우고 있어요? 아니요, 공공도 이제 분야별로 편차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특히 편차가 있어요? 아니면 아예 떨어지는 데도 상당히 있죠? 떨어지는 데들이 조금 있는데 특히 이제 특정 직무 분야들이 장애인 고용이 좀 힘든 분야들이 있어요. 특히 교육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국방이라든가 이제 그런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 고용이 조금 낮은 지금 상황입니다. 네. 건설 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 공제 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입니다. 어디 계세요? 네. 거기 있어요. 건설 근로자 공제회는 226명, 6.5명이 정원인데 여기에 예산 재원은 어디서 나와요? 저희가 공제 부금이라는 것을 걷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부금의 일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근로자 한 사람이 일을 하면은 6,500원을 걷어서요. 그 중에 6,200원은 근로자에게 저희가 퇴직금 형태의 공제 부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300원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납부하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건설 현장에 퇴직금이 가입하지 않는 1년 미만의 일용 근로자입니다. 단기 고용하는. 그걸 건설 노동자한테서 걷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사업자한테서 걷는 건가요? 건설 근로자가 일을 하면 현장 사업주에게 걷습니다. 사업주에게? 예, 법이 지금 적용되는 것은 공공공사 현장은 1억 원 이상, 민간은 50억 원 이상 공사 사업장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건설 근로자 하루 근무에 대해서 6,500원을 떼서 6,200원은 적립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300원은 비용으로 쓴다는 거군요. 네. 지금 여기 그 적립한 건 누가 여기서 관리해요? 네,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네. 그다음에 증권 이런 데 투자도 하고 네. 대체 투자라고 해서 사업에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그게 2013년인가로 제가 13년 그때 생긴 조직이에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2000 네, 대충 됐습니다. 예, 10년대에 생겼다는 거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 총액은 얼마 정도인가? 약 5조 6천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5조요? 예. 연간 얼마 정도씩 늘어요? 그때마다 좀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가 건설 건설 경기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나쁘니까. 예, 줄어들 때도 있고요. 원래 좀 줄어들 때도 있고 보통 한 쉽게 말하면 5조 정도를 1조를 거두면은 그 중에 약 한 1,000억 정도 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금이 계속 편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기금이 계속 늘어나기는 하겠죠? 네, 기금이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공제 부금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적용 사업장도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고 지급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건설 근로자가 퇴직을 할 텐데요.
건설 근로자가 일용 근로자가 언제 그렇습니다. 퇴직입니까? 근데 예, 만약 1년 이상 1년 이상 일하다가 더 이상 일을 안 하게 되었을 때가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60세 넘어서 자기가 일반 근로자와 60세 넘어서 일을 안 하게 되면 그때 제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구할 자격의 문제일 텐데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퇴직이라는 게 더 이상 건설 근로자 일을 안 할 때, 네, 건설 그렇습니다. 노동을 안 할 때라고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본인 의사에 맡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60세 이상이 된 후에는 청구를 할 수 있고요. 60세 이전에는? 예, 예. 60세 이전에는 그 1년 이상 일을 안 하게 되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이상은 저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일을 안 하면 60세 이전은 뭐 다른 직업으로 전업을 하거나 이럴 때도 해당이 예, 됩니까? 전업됐을 때 해당이 됩니다. 건설 노사발전재단은 예. 사무실도 밝히죠. 네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관계 개선, 상생협력, 노사문화 구축. 주로 뭐 교육 사업 하시는 거예요? 예, 교육도 있고 뭐 컨설팅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용자 측, 노동자 측, 예, 양쪽 다. 예, 그렇습니다. 네. 한국 폴리텍 대학은 어디 계세요? 예, 예. 우리 이철수 교수님이시군요. 여기는 학교니까 이게 지금 전국에 폴리텍 대학이 몇 개나 있어요? 캠퍼스 39개. 그 연구원 교육원 합치면 한 41개 정도 됩니다. 연구원도 있어요? 예, 신기술 교육원, 직업교육연구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예. 또 인재원도 있고 전체 직원 역량 학교 그러니까 그 폴리텍 대학이니까 기본적으로 교육 대중 교육을 위해서 있는 조직일 것 같고 예. 거기에 폴리텍 대학은 30 아까 몇 개? 39개. 39개. 예. 연구원은 뭐 연구하는 데라고 치고 예. 그것도 뭐 있다고 그랬죠 아까? 신기술 교육원. 교육원. 예, 예. 교육원은 대학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예, 근데 저희 교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AI가 나오게 되면 AI 리터시라든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내부 구성원들이요? 예, 여기 예산은 4,400억. 4,431억인데 예산의 구성은 특별하게 해서 3,494억을 받는다 그 말인가요? 예. 저희 예산 루트가 고용보험기금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고용보험기금 576억 자체 수입이 수업료 이런 거겠죠. 360억 3,494억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하게 해서 받는다 그 말인 거. 예, 그렇습니다. 예. 정부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3,500억. AI 교육에 대한 수요들이 좀 많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 사버린 AI를 주창하셨고 또 국민 모두의 AI를 말씀하셔서 노동부에서 원래 AI 테스트베드로 한 학교당 25억 해서 4개를 배정해서 네. 저희들이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KI와 협업을 해서 디지털 세계 AI를 저희 물리적 세계로 옮기는데 같이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폴리텍 대학 강연을 몇 번 가봤는데 일종의 이제 학과 내용이 정말 다양하더군요. 255개 학과가 있습니다. 학과 종류가 255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 시대 수요에 반영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맞춤형으로 그러면 만들었습니다. 뭐 없애고 새로 생기고 이게 꽤 자유로운가 보죠? 그 생명이죠. 저희들이 1년에 학과 신설 폐지에 5년 평균 한 500억 정도, 매년 500억 정도 듭니다. 예.
기계도 사고 시대에 맞추고 하기 때문에 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교육원 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 김종철입니다. 네. 정원은 115명이고 이것도 앞에서 본 거하고 좀 약간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하도 많아가 비교가 안 되긴 한데 노동교육원 노동교육원은요, 네. 1987년도에 저희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고요. 네. 89년도에 노사 갈등 예방을 위해서 교육 수단을 통해서 노사 갈등 예방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꼭 필요한 조직이다 그 말이죠? 매우 필요합니다. 사실 매우 꼭 정도가 아니고 네. 지금 뭐 연간 40만 건의 개별 노동 분쟁 네. 그리고 연간 1000여 건의 조정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그때 저는 노동교육이 굉장히 유효한 수단인데 지금 저기 연간 예산 뭐 200여억 원, 그 직원 100여 명 수준이어서 매우 네. 취약하고요. 이런 노동 존중 우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 교육이 반드시 강화되어야 된다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늘려야 된다. 네. 네. 대상이 누구예요? 교육 대상이? 교육 대상은 작년의 경우에 연간 23만 명을 했고요. 그 중에 16만 명이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만여 명은 우리 노동부 공무원들을 다 노동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 증원을 하게 되면은 노동교육원이 그 교육 수요를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노사 관계, 노사 갈등 이런 현장에 사업체 노사 당사자들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은 뭐 아주 추상적으로 뭐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노동 인권 교육 아니면 노사 관계 당사자가 노사 관계 교육. 예. 그래서 노조 간부나 인사 노사 담당자들이 와서 노사 협상과 단체 협상의 스킬이라든지 중고등학생들 대다 놓고 그런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아니요. 노사 관계 당사자에 대해서는 노조 간부나 인사 노사 담당자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예컨대 요번에 이제 고3들이 수능을 보고 난 이후에 거기에 이제 현장에 찾아가지고 교육을 한다라든지 그런 청소년 노동 교육도 있고요. 그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 교육 내용이 뭐예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에 가서 학생들이 이제 예컨대 수능 끝난 다음에 알바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근데 이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임금체불이라든지 괴롭힘 이런 걸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특성화고 학생들 6만여 명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우리 어떤 산업재해 예방이라든지 뭐 인턴 형태로 이제 그 친구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육하고 보통 있습니다. 말하는 노동 인권 교육을 한다 그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교육. 이거 며칠 전에 우리가 그거 같은데 거긴가요? 네. 어디 계세요? 네. 그럼 저희 대표는 총장이신가요? 예. 예. 제가 며칠 전에 갔던데 거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기술교육대학교 하고 폴리텍 대학하고는 뭔 차이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4년제 대학으로서요. 폴리텍 대학에서 원래는 거기